네. 이거 딱 명단 박수영 의원이 공개하자마자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민주당 그냥 빙고 이랬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당. 예. 그리고 저기 특히 이재명 캠프 쪽에서 네. 우와 이거 드디어 국민의힘에서 자백을 했다. 자백을 넘어 자폭을 했다. 이 수류탄을 국민의힘 의원이 들고 있다가 국민의힘에 던지는구나.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뭐 국힘 오적이라고 하면서 이제 6명 중에 홍모 씨라는 사람을 빼고 5명이 전부 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고위직에 임명됐던 사람인데 이거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자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고발 사주 의혹. 어제 SBS 단독 보도였나요? 김웅 의원하고 당신은 김웅 후보죠. 조성은 씨하고 작년 4월인가? 4월에 4월. 있었던 대화의 녹취록. 이게 조성은 씨 휴대전화가 복구가 되면서 맞습니다. 당시 이제 김웅 후보하고 통화했던 게 공개가 된 거죠. 예, 대충 그렇죠.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조성은 씨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2개 복구했다. 그래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지난해 4월 3일 고발장을 던져주면서 뭐 남부지검에 고발해라.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전화를 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대검에 고발을 하면서 우리가 했고 이제 그리고 동아일보 오늘 기사를 보면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줄게요. 그냥 내지 말고 왜 인지수사 안 하냐고 항의를 해서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세요라고 김웅 당시 후보가 조성은 씨에게 파일을 건네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사실상 고발 사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스모킹건이 될 만한 내용이 통화 녹음이 복구가 됐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일단 김웅 의원이 잘 기억 안 난다 뭐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김웅 의원을 통해서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에 가고 이거를 속된 말로 쉽게 얘기해서 내가 다 작업 다 해놨으니까 접수만 해라. 접수만 해라.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김웅 의원은 뭘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안 밝히고 있고요. 네. 의원실에서도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가지고 뭐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주어가 통화에 보도된 주어는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돼 있어서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제 그게 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장동 이슈 때문에 이 고발 사주 이슈가 완전히 덮여버렸거든요. 완전 덮였죠. 사실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한 달간 보도가 거의 안 되고 있었는데 당장 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오늘 9시 40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기자회견 잡고 강력하게 성토하고 항의하고 관련 내용의 의미를 뭐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냐. 이게 이제 뭐 김웅 의원은 플러스 알파가 그냥 손중성 당시 검사냐 다른 사람 더 있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어제 이제 사실 비슷한 내용을 어제 여러 군데서 다 보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를테면 MB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윤석열 총장 이름을 넣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자신이 고발을 하면 이걸 검찰이 시킨 걸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취지는 여러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고발을 하면 윤석열 총장이 시킨 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밤에 그게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고 기자 SBS 우리 단독 보도나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면 진짜 내가 하면 검찰이 한 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 당신이 해라 조성은 씨한테 김웅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했는데 MBC는 내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한 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을 딱 특정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똑같은 녹취록일 건. 그렇죠. 녹취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거 공수처에서 뭐 풀어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풀어난 건 아니고 이제 서로 다 단독이라고 이제 기사를 붙이면서 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수사 내용이 바로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게 요즘 이 법조 이 취재 환경에서 흔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굉장히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용을 봐야지 이게 뭐 당장 우리라는 주어가 네. 뭐 김웅 의원이야 당연히 포함됐겠지만 이게 손중성이냐 아니면 손중성 플러스 뭐 몇 명 더 대검 저기 검사가 포함됐느냐 뭐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포함됐다 이건 좀 중립 기여를 탁
두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고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야당에서는 그런 부분을 문제 삼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이걸 어떻게 어제 사실 저녁 뉴스 중에 한 두세 군데서 동시에 단독이라고 나오고 그렇죠. 아침에 조간에도 한 두 군데 정도 단독이라고 나왔는데 공수처가 다 찔러준 거 아니냐. 아마 야당은 그런 부분도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사실 저 공표 금지한다고 현 정부에서 그랬는데 왜 이거는 못 막냐 뭐 이런 취지로 야당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예. 출처가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없는 게 그 제출한 휴대폰에서 복구한 통화 내용을 이제 다 입수했다고 보도를 한 거라서 이거는 출처가 달리 있을 수가 사실은 없는 거고 수사기관 말고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 보도마다 그거 좀 달라가지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검찰 인식 윤석열 당시 총장에서는. 어쨌든 0806님 스모킹건은 무슨 뜻이에요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지식인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고 나왔나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스모킹건 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 증거를 이르는 말로 영국의 유명 추리소설 작가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 중 하나인 글로리아 스콧에서 나오는 대사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스모킹건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쓰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왜 그거를 유래가. 스모킹건이라고 하지라는 그러게요. 거는 오늘 알았어요. 그냥 누가 찾아봐가지고. 총 맞고 죽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연기가 그 초연이 피어오르는 총을 들고 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그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아니냐. 뭐 그런 의미인 거 아닌가요? 지식인보다 높은 이 지식 수준. 지식인보다 똑똑한 박재훈 기자네. 아 진짜 그렇구나. 그러네요. 총을 사람 죽었는데 총 쏘고 연기 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야 그때 피 묻은 칼 들고 있었으면 스모킹 건이 아니라 무슨 뭐 블러드 스워드 뭐 이런 거 될 뻔했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거요. 50억 클럽. 50클럽 6명 어제 박수영 의원이 공개했거든요. 6명을. 일단 뭘 공개한 내용부터 좀 짚고 가죠. 그러니까 어제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의원이 정무위 그 위원인데요. 국정감사장에서 50억 클럽 그 50억을 약속받았다. 화천대유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사람 명단을 자기가 최초로 공개하겠다면서 실명을 이제 그 파워포인트 화면을 통해서 또 발언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권순일 전 대법관,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그리고 그 어제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뭐 김수남 전 총장이나 뭐 최재경 전 검사장 이제 이런 그 법조인들의 실명을 공개를 했는데요. 출처에 대해서는 녹취록과 그러니까 그 정영학 그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 제보에 따르면 이제 이렇게 출처를 밝혔습니다. 그게 아마 당에 지금 그 박수영 의원이 그 국민의힘 이 대장동 특위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위에 제보된 내용과 의원실로 들어간 내용 아마 이런 거를 좀 종합해서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어디 명단에 포함됐다고 박수영 의원이 이름을 공개한 사람들은 사실 무근이다. 모두 다 사실 무근이라고 뭐 얘기를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응하겠다. 당사자는 부인한다는 거 알려드리고. 네, 권순일 대법관, 박영수 특검, 뭐 김수남 총장, 최재경 검사장 전부 다 전부 사실 무근이고 다 법적 대응하겠다,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거의 한 이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명단 공개가 있고 나서 거의 한 두세 시간 안에 모두 밝혔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만 하나씩. 민주당은 네. 이거 딱 명단 박수영 의원이 공개하자마자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민주당 그냥 빙고 이랬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당. 예. 그리고 저기 특히 이재명 캠프 쪽에서 네. 우와 이거 드디어 국민의힘에서 자백을 했다. 자백을 넘어 자폭을 했다. 이 수류탄을 국민의힘 의원이 들고 있다가 국민의힘에 던지는구나.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뭐 국힘 오적이라고 하면서 이제 6명 중에 홍모 씨라는 사람을 빼고 5명이 전부 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고위직에 임명됐던 사람인데 이거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자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박영수 특검이야 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권순일 대법관도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이 됐긴 했지만 지금 뭐 김한배 씨하고 많이 만났다. 뭐 이재명 지사 판결에 뭐 유리하게 해줬다. 뭐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곽성도 의원은 국민의힘 전직 의원 맞고 김수남 전 총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검찰총장 맞고 최재경 전 중수부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 마지막 민정수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할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어제 오전에 야 오늘 박수영 의원이 국회에서 면책특권 이용해서 명단을 공개한다라고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 이재명 캠프에 뭐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공개하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거. 박수영 의원은 왜 이걸 깠어요, 저게?
그러니까 박 의원하고는 딱 사실 이걸 공개하면 민주당에서 야 이거 국힘 게이트잖아라고 나올 거는 명확 관여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이해 안 가죠. 어제 사실 저 단위로 바빠가지고 이 네. 박수영 의원하고 직접 뭐 접촉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시도는 못 해봤는데 네. 뭐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장동 의혹이라는 이 의혹의 판 자체를 이제 키우는 그런 차원일 수 있다. 판을 키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이렇게 주목받는 뭐 일을 하는 거는 물론 의원의 어떤 본연의 정치 활동이라는 부분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좀 이제 그 특히 법조가 아니라 정치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에 네. 하나는 이게 어떤 다른 어떤 좀 다른 뭐 2차적인 뭐 다음 수를 이제 두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 게 아니겠느냐. 이를테면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특검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특히 명단 중에 그 최재경 전 검사장 같은 분은 좀 네. 검찰 안에서 이제 인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그 폭넓은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통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이른바 최재경 사단이란 말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그 뭐 특수부장 뭐 이런 보직을 거치면 거치면 그 중수부장 이런 보직을 역임하면서 길러낸 후배 가운데 지금 검찰총장 김호수 총장도 이름이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재경 검사장이 중앙지검 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그 보니까 김호수 총장이 특수 1부장을 같은 지검에서 했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검찰이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 뭐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검을 가기 위해서 일종의 팔다리를 내주고 몸통을 취한 뭐 육참고이다 뭐 이런 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확상도를 내주고 네. 이재명을 취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이 50억 약속 클럽 6명 이야기가 한 1, 2주 전부터 사실 소문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근거가 뭐 녹취록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뭐 A 언론사가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더라, B 언론사가 가지고 있다더라, 아니다 뭐 이낙연 캠프가 가지고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많았는데 아마 그래서 보도를 좀 기다리다가 박수영 의원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이제 폭로하는 당사자로 나서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고 어차피 나올 거 뭐 예. 국정감사장에 스포트라이트 받자 뭐 이런 그런 심정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대장동 게이트의 이 원 소스 정보의 소스가 어디서 나오냐 자꾸라고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막 얘기를 하면은 결국 경기도에서 다 나오는 거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민주당 경선 때 싸웠던 친문 강성 지지자들 이쪽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 전에 남경필 지사에서 했을 때 그때 직원의 핵심 직원들이 주는 정보들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박수영 의원은 이제 그 전에 남경필 지사 쪽 게 라인이었고 경기도 부지사를 지냈죠. 예, 거기서 이제 경기도에서 큰 이제 부지사 지냈어요. 부지사를 지냈는데 그런 정보들이 막 이렇게 쌓이고 박수영 의원들이 쌓이면서 좀 이제 정보에 판단을 하고 이건 보도해도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이걸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하고도 좀 약간 그 연관돼서 주목을 받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는데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그 김만배 씨가 이 피의자 중에 한 사람을 지금 박영수 전 특검 변호사 선임한 걸 도와줬다는 거예요. 맞아, 그 보도 봤어요. 근데 당시에 그 지금 보도에는 당시 이제 수사한 주임 검사가 윤석열 당시 중수부 이과장이었다 이렇게 났는데 그때 중수부장이 그 최재경 검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좀 그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른바 특수부 선후배 관계로 이제 이어져 있는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윤석열 그 어제 명단 공개가 그 경선 후보 주자들 중에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 가장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슬쩍 건네봤더니 윤 전 총장께서는 그거는 너무 나간 얘기고 뭐 정말 정치부 기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주제를 볼게요. 7946님, 박영수는 진짜 핵인싸네. 안 끼는 곳이 없네요 하셨어요. 하긴 특검할 때마다 또 정의의 상징이었는데 아직 사실관계 나온 건 아니지만 대장동에 저 가짜 수산업자 사칭 사건에 뭐 최근에 있었던 게이트성 상계가 다 나옵니다. 예. 바쁘세요 이분. 일단 본인은 부인한다는 거 그건 꼭 말씀드립니다. 마리오 케이님, 고발 사주는 전국체전 수준이고 대장동은 국제 월드컵이야 하셨어요. 반대로 9281님, 고발 사주 점입가경 이러니 검찰 개혁하자는 겁니다. 전혀 이제 상반된 우리 청취자들의 의견 말씀을 드렸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하나씩만 짚어볼 건데 오늘 주말에 이제 큰 행사라고 그러나 결과가 나오잖아요. 먼저 민주당 이번 네. 주말에 거의 후보 확정된지 아니면 결선 투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건데 네. 제가 궁금한 건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젠가 본인 입에서 대장동 게이트다라고 해서 최초로 게이트란 말을 썼어요. 네.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게이트라고 하고 네. 그 밑에 있는 서른 선대위원장은 이재명 게이트라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예 더 좁혀 예. 이재명 게이트라고.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은 구속되는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런 강도 높은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더 밀릴 데는 없다 이런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근데 사실 이제 이낙연 캠프 쪽에서도 이거 뒤집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지금 20만 표 차이가 나고 남은 표가 이제 60만 표인데 투표율을 고려하면 사실 뒤집기는 불가능한 거고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50% 아래로 낮춰서 결선으로 가냐 마냐인데 그것도 사실상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판에 이렇게까지 막 굉장히 수준 높은 발언 이론을 쏟아내는 거는 저도 자세히 도대체 캠프 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판까지 그래도 할 때까지는 해보겠다. 끝까지 갈 때까지는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보도를 좀 보니까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면서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투표율이 갑자기 확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 양 캠프 해석은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해석은. 해석을 투표율 제가 높아지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아무래도 근데 뭐 경기도가 이제 남아 있잖아요. 토요일 경기도, 일요일 서울이고 네. 3차 슈퍼위크가 일요일에 같이 발표되는 건데 서울이랑.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지사의 안방이거든요. 안방이죠.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쪽은 뭐 거의 확실하게 우리가 잡고 간다라는 네. 거를 뭐 경선 초반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여파가 인천 그리고 네. 서울까지 수도권을 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에서 지난주에 그 결과가 고스란히 나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고 이 지금 나오는 수치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쪽에서도 이걸 뒤집겠다 뭐 이런 생각은 크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뭐 그 투표율 높아져서 갑자기 확 더 참여한 그분들이 이재명 지사를 지키기로 갈지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보는 거고 이낙연 전 네. 대표는 아니야 우리가 말한 대로 이제 뒤집기가 시작돼서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각자 해석은 다른 거니까 결과는 뭐 일요일 날 나오나요? 네, 토요일에 경기도가 나오고, 토요일에 나오고 일요일에 서울과 네. 마지막 3차 슈퍼위크 일반 국민들, 네. 일반 민주당원들 대상으로 했던 그 슈퍼위크 결과가 발표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내일 2차 컷오프 나오잖아요. 4명. 네, 4인으로. 네. 순위는 공개 안 하는 거고 예. 일단 뭐 누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요 3위는 거의 뭐 확정인 것 같고 예. 그렇지 않아요? 여론조 예. 나온 숫자 나온 거 보면 그렇죠. 네 마지막 4강의 마지막 열차를 누가 탈까 요건데 그 사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조금씩 다른데 네.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을 봤을 때 뭐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뭐 이를테면 뭐 원희룡 전 지사 그다음에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뭐 하태경 의원은 들어가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서너 명 정도가 아마 한 자리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다들 보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여론조사. 근데 지지율이 다 한 1-2% 정도라서 굉장히 비슷한데요. 좀 관측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70%로 상당히 높다는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원희룡 전 지사처럼 나름 이름이 좀 알려진 분들이 좀 유리할 수 있다.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요소 하나는 뭐 원희룡 전 지사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전 의원하고 지지층이 좀 겹칠 수 있어서 오히려 강경보수층에 이제 꾸준히 소구하는 그 전략을 펴온 뭐 황교안 전 대표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뭐 지금 이렇게 좀 그 보는 시선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긴 그 사위에 드냐 안 드냐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되고 안 되는 걸 떠나서 향후 본인들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하겠네요. 마지막 결선을 갔다. 결선도 가지도 못했다 하는 부분들은 내일은 국민의힘 2차 컷오프 토요일은 예. 민주당 인천 경선 결과 경기 죄송합니다. 경기 그리고 일요일은 3차 슈퍼위크 네, 서울과 서울과 3차 슈퍼위크. 슈퍼위크. 예, 이번 주말 양당 대선 후보 결정되는 비기 이벤트가 있는 날들이니까요. 잘 뉴스 지켜보시고 저희가 그 결과들은 월요일 날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회 정보보고 시간이었습니다. 고정현 기자, 곽지훈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